네, 반갑습니다. 부가치세 3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계산 기출문제 볼게요. 세금 계산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요. 양이 많고요. 그리고 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부터 볼게요. 장기 할부 판매를 한 경우 이자 상당액 포함되고요. 공급된 재화에 부과된 개별 서비스의 상당액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 있는데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전금도 제외됩니다. 매출한 후에 환입된 재화의 가액도 제외하고요. 계약 등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받는 연체이자도 제외합니다. 매출 애누리 제외하고요. 사업자가 용기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서 받는 보증금 제외합니다. 확정된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제외합니다. 자,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한 경우 이자 상당액하고 공급된 재화에 부과된 개별 서비스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요. 자, 과세표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나오게 돼요.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고요.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낮게 받은 대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과세표준 잡는 겁니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으므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이 포함되지 않고요. 소비대차로 전환하는지 여부에는 관계없습니다. 장려금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00을 곱하고 110을 나눈 금액으로 공급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요. 저의 수입에 대한 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 서비스, 주세 등의 합계액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수입에 대한 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틀린 문장이에요. 관세의 과세가격에 개별 서비스, 주세, 관세 다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외국 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재화를 공급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그 날의 환율로 이제 환가해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게 됩니다. 그 이후에 환전했다 하더라도 재화가 공급된 시점으로 적용해서 과세표준 잡게 되는 겁니다. 과세표준 사례 볼게요. 매입은 90만원 했고요. 근데 시가가 100만원이었습니다. 판매용 상품을 단골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했네요. 자, 사은품 견본품이랑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간주 공급, 사업상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되고요. 재화의 시가로 과세표준 잡습니다. 100만원으로 잡겠죠. 자, 기업이 장기 매출 채권 인식하면서 매출은 90만원만 인식했습니다. 나머지 10만원은 현재가치 할인 차금으로 인식했는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게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총 100만원으로 잡아줍니다. 100만원의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대금의 조기결제로 10만원을 할인해줬어요. 그래서 90만원 받았습니다. 매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할인 그대로 인정한 90만원 되겠습니다. 100만원의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만원을 애누리해서 90만원 받았습니다. 매출 할인이나 애누리나 다 같겠죠. 그래서 즉 과세표준 90만원이고요. 3년 5개월을 사용한 취득원가 1000만원, 장부가액 200만원, 시가 300만원의 트럭을 시가 300만원의 다른 트럭하고 교환했네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재화의 교환으로 잡았으면 내가 제공한 시가를 봐주셔야 돼요. 이 장부가액은 의미 없습니다. 자, 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같이 보겠습니다. 4번 자료입니다. 직수출 공급가액이 있고요. 내국생 상품을 내국 신용장에서 공급한 거 있습니다. 21년 1기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과세표준 물어봤어요. 직수출 공급가액으로 100만원 기입돼 있는데 선적일은 21년 3월 5일이고요. 계약금은 10만원, 수령일은 21년 3월 4일이었습니다. 중도금은 21년 6월 4일, 그리고 잔금은 21년 9월 4일에 치러졌네요. 6개월이 안 넘었어요. 선적은 21년 3월 5일에 됐고요.
내국생 상품을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한 거 공급가액 70만 원이고요. 인도일은 21년 3월 20일이었고 수출 선적일은 21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정 신고 시에 신고해야 될 과세 표준 한번 구해보세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직수출의 공급 시기는요. 수출 제어의 선적일 3월 5일, 총가액 1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선적일로요. 자, 내국 신용장으로 한 거, 내국 신용장에 의해 국내 공급은 인도일이고요. 3월 20일에 공급가액 7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내국생 상품을 내국 신용장에서 공급한 건 수출 선적일이 아니고 인도일을 공급 시기로 보고 예정 신고 시 신고해야 할 과세 표준에 포함해 줍니다. 총 과세 표준은 170만 원이 돼요. 5번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21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 계산하는 거고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은 4억 7천만 원이고 매출 애누리어 환입액 2천만 원이 차감되어 있지 않고 있네요. 차감해줘야겠죠. 그리고 1번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분석과 같이 볼게요. 멈췄다가 풀어보시고 분석 같이 보세요. 자, 그럼 공급가액 기준 잡아줘야겠죠. 매출 애누리어 환입액 차감한 4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시작할게요. 재고자산 중 일부 진부화되어 하치장에 반출했습니다. 하치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수리를 위해서 재고자산을 사용했어요. 자기 사업의 전용이죠. 시가로 과세 표준에 가산해 줍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200주를 주당 1200에 양도했네요. 자기 주식 양도는 재화의 공급 아니었죠. 매출 채권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 아니었고요. 21년 8월 6일 하청업체와 협업을 위해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이전했네요. 기계장치 취득일은 20년 9월 5일이었고요. 매입은 1200만 원에 했었습니다. 이전 당시 장부가액이 나와 있는데 이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 아니죠. 자, 부가가치세에서 간주시가 계산하는 방법 사용해 줍니다. 취득일 20년 2기 한 번, 21년 1기 두 번입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니까 25%, 50% 차감한 600만 원이 간주시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계장치 무상 이전은 간주시가 600만 원으로 과세표준 잡아줍니다. 주된 거래처에 신제품을 무상 제공했습니다. 견본품도 아니었고요. 신제품 무상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시가 700만 원 가산해줘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갈게요. 자, 1기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계산하는 겁니다. 1월 3일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 수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고요. 용역의 시가 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역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같이 읽어보시고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분석 볼게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과세 표준 없습니다. 그리고 2번 3월 8일 재고자산을 1,600만 원에 판매했고요. 판매대금은 21년 7월 16일에 회수했네요. 판매대금 회수 일자는 관련 없죠. 3월 8일에 넘겼으니까 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산됩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인식해 주시고요. 4월 3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1,200만 원에 판매했고요. 판매대금은 21년 5월 1일, 11월 1일 및 22년 5월 1일에 각각 400만 원씩 회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자, 1년이 되네요. 1년. 그쵸? 1년이니까 장기 할부 판매고요. 대가를 각각 회수한 때를 공급한 걸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21년 5월 1일 400만 원을 과세표준에 잡아주면 됩니다. 4번 5월 12일에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6개월간 대여한 대가로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네요. 시가로 계산한 동기간의 이자는 1,000만 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잡지 않고요. 기계장치 생산에 사용하던 건물을 6월 28일부터 면세사업인 과일판매업에만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취득일자 나와 있고요. 취득가액 나와 있습니다. 면세사업 전용이니까 간주시가를 계산해 줘야겠죠. 21년 1기 거 계산하는 거니까요. 20년 1기 넣어주고요. 20년 2기 넣어줍니다. 이 과세기간 넣어주고 건물은 5%죠. 10% 차감한 금액 2,700만 원이 간주시가가 되겠어요. 취득세 1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주시가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취득세를 제외해야 됩니다. 보유기간 중에 감가상각 누계액 나와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21년 6월 28일 현재 시가도 나와 있는데 의미 없고요. 면세사업의 전형은 간주시가 계산하고 건물은 5%, 기계장치 25%, 그리고 취득한 날부터 기산해서 포함해주고요. 그리고 면세사업의 전용한 과세기간은 이 기간에 넣는 거 아닙니다.
20년 1기, 2기에서 2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은 4,70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과세표준 계산 다시 보겠습니다. 7번. 21년 1기 예정신고 과세표준 계산하는 겁니다. 문제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분석 따라오세요. 자, 21년 1월 5일에 시가 5천만 원의 제화를 공급했습니다. 대금은 매출 할인 100만 원 차감한 현금 4,900만 원 받았습니다. 1개월 뒤 판매 실적에 따라서 시가 200만 원의 판매용 상품을 판매 장려 금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매출액은 4,900만 원의 판매 장려 금품을 포함합니다. 판매 장려 금품은 사업상 증여로 200만 원 과세 표준에 적용해줘요. 21년 2월 16일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무실 일부를 6개월간 임대해주고요. 현금 6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임대용역 시가까지 나와 있네요. 이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서 임대용을 공급했고요. 대가를 선불로 받았기 때문에 임대 월수로 안분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 임대용역 시가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받은 600만 원을 임대 월수로 안분하면 2월부터 6월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이죠. 그러니까 2월, 3월 이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니까 200만 원 과세표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21년 2월 25일에 시가 1,000만 원을 제화에 공급했습니다. 현금 600만 원 받았고요. 자사 마일리지 100만 원 및 제3자 마일리지 300만 원까지 같이 받았네요. 제3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1개월 후에 보전받았고요. 회사와 제3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과표에 넣을 금액을 계산할 때는 현금 인식해주고요. 자사 마일리지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3자로부터 받을 이 금액을 인식하는 겁니다. 제3자 마일리지 300만 원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보전받았으니까 보전된 금액을 과표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800만 원 마일리지 구매 과표 인식해줘요. 자세하게 볼까요? 제3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요. 보전받은 금액이 있으면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경우에 특례에 적용되지 않아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로 즉 보존을 똑바로 안 해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공급가액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제3자로부터 보존받은 금액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21일 3월 23일인데 특수관계인에게 공기정화기 임대용역을 11개월간 무상으로 공급했답니다. 임대의 무상 공급은 0이죠.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21년 3월 25일 시가 4천만 원인 회사 사무실 건물 및 시가 3천만 원인 부수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그 대가로 시가 7,300만 원짜리 공기 정화기를 받았네요. 재화의 교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제공한 재화의 시가로 하기로 했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회사 사무실 건물은 4천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건물의 시가 4천만 원만 인식해주면 됩니다. 과세 표준은 1억 100만 원이 돼요. 자, 이어서 8번 과세표준 계산 보겠습니다. 자, 21년 2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2기 최종 3월의 매출액은 2억 3,200만 원이었고요. 매출 할인액 500만 원이 차감됐고요. 매출 에너리와 환입액 700만 원이 차감되지 않았네요. 차감해줘야겠죠.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500만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같이 분석과 같이 볼게요. 자, 멈추시고 읽어보세요. 자, 매출액 2억 3,200만 원에 차감되지 않았던 매출 에누리 700만 원 차감해 주고요. 교육세, 에너지세 포함되지 않았던 500만 원 포함시켜줍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할게요. 자, 이번 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2천만 원이 예정신고 시 누락되어 이를 2기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되었던 매출액 포함해 줍니다. 2천만 원 포함해 주고요. 자, 누락된 거래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 10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1,700만 원에 공급했습니다. 제품을. 지방자치단체 유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죠. 자, 시가 2천만 원짜리를 1,700만 원의 저가로 공급했는데 여기 보시면 특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거래로 보지 않고요. 공급한 금액 그대로 과표로 인정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 저가 공급해서 1,700만 원 인식해줘요. 자, 11월 26일 국가의 제품을 무상으로 기부했네요. 그러면 과표에 포함되지 않죠. 12월 31일 제품을 공급하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받았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은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았고요. 시가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현금만 과표로 넣어주겠죠. 1,500만 원. 그리고 다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인 공장 건물을 10월 1일부터 3년간 임대했습니다.
그 대가로 임대료 300만 원을 받았어요. 3개월분. 원래 시가는 500만 원이었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료를 공급했습니다. 특수관계 임대용역인데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공급한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로 보고요. 따라서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00만 원을 적용하게 돼요. 신용장 방식에 의해서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12월 9일에 제품을 선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9일을 기준으로 외환 금액을 환가하면 되고요. 수출 계약 금액 나와 있고 12월 5일에 선수령하고 960만 원 벌써 환가했네요. 그럼 남은 금액 7천만 원을 12월 23일에 수령해서 원가로 환가했대요. 근데 이걸로 적용 안 합니다. 12월 9일자로 7,000달러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머지는 선적일 환율로 계산했죠. 그래서 875만 원 나왔고요. 신용장 거래 외화 수령액 여기 금액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나오게 돼요. 자, 다음번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